딱 튼튼하다 처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. 절개선이 2cm가 절대 넘지 않게 커브가 있기 때문에 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자가늑에 대해서 질문들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제 환자분들도 자가늑연골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확실히 자가늑연골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는데, 코 수술을 할 때는 코끝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코에다가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, 이 기둥을 대부분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세우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것보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, 자가늑연골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. 튼튼한 만큼 환자들이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코가 처졌다라는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가늑연골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다시 약해져서 처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술 환자한테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. 근데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하기는 하고,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 이상, 그러니까 그 전에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쓰지 못하거나, 혹은 비중격 연골이 많이 망가져 있다든지 작거나 뭐 양악수술을 해서 끊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고 있어요. 자가늑연골을 쓰는 게 기증늑연골과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해요. 내 걸 떼서 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사용하느냐, 이 차이인데, 두 경우 다 이제 비중격 연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늑연골이 필요한 경우가 될 거고요. 자가늑연골이 더 유리한 거는 딱 튼튼하다,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. 튼튼한 만큼 코를 더 높게 세울 수도 있고, 높게 세운 게 처질 확률도 더 줄어듭니다. 그렇지만 뭐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코가 다 처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볼 때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자가늑을 쓸 때 좀 더 튼튼하게 높게 할 수 있는 것 같고, 코끝을 높게 하고 싶을 때 좀 유리하고, 또 한 가지는 복코가 심할 때는 코끝의 기둥도 좀 얇게 세워야지 더 아무래도 복코 개선의 효과가 좀 더 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좀 더 얇게 세우면 좋다라고 봐서 좀 얇게 세우려고 하는데, 얇아진 만큼 기둥이 약할 수 있겠죠. 애초에 튼튼한 자가늑연골을 이용하게 되면 좀 얇게 쓰더라도 힘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복코 교정이 될 때도 좀 얇고 높게 튼튼하게 세우는 게 좀 더 유리해서, 이런 경우에도 자가늑연골을 쓰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코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기증늑보다는 자가늑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봐요. 안 좋은 점은 내 거를 이제 떼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. 가슴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떼야 되는데, 환자 입장에서의 부담은 제일 큰 거는 흉터가 남는 거예요. 아직 제 환자들 중에서는 이 흉터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이제 추후에 오셔가지고 흉이 너무 심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, 무조건 흉터는 남는다라고 말씀은 드려요.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옅어지고, 대부분은 이제 뭐 신경 쓰일 정도의 흉터는 아니긴 하지만, 기증늑에 비교하자면 저는 자가늑연골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봅니다. 저는 굉장히 작게 절개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저만의 목표인데, 모든 환자들은 다 절개선이 2cm가 절대 넘지 않게 절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cm보다 작게 떼는데,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가슴 쪽에 지방층이 좀 적은 분일수록 흉은 제가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절개를 하고 들어갔을 때 지방층이 두껍게 있으면은 늑연골이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절개선이 좀 커져야지 갈비연골까지 접근이 돼요.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르셔서 진짜 절개선을 작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제가 1.5cm 안쪽으로, 1.5cm가 넘지 않게 더 작게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. 저한테 흉터 얼마나 남냐요?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, 평균으로 볼 때 제가 1.7cm 절개를 하고 채취를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한 줄로 선이 남을 거고,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이게 늑연골을 채취한다는 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 폐랑 가깝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에 빵꾸가 난다든지
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익숙해지면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, 수술적으로 어렵냐? 어렵다기보다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 조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폐에 빠꾸 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응급 상황까지,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응급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는 알고 있고요. 이제는 사실 너무 익숙해져서 절개해서 채취하는데 20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모든 수술이 다 똑같아요. 경험 많으신 선생님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손이 익숙하고 하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늑연골이 커브가 있기 때문에 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와핑 현상이라고 하는데, 우리 병원만의 노하우인데 그 와핑을 안 생기게끔 카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몰라요. 저는 뭐 100%는 없다라고 하여튼 생각을 하는데, 아직까지는 늑연골이 와핑이 생겨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, 다만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는 늑연골이 휘어서 코가 이렇게 좀 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의사가 수술할 때 그 당시에 물론 휘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, 사실은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도 휘는 경우도 뭐 약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.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노하우 아닌 노하우 같은 식으로 좀 그런 게 안 생기게 카빙을 해서 쓰고는 있고요. 그 와핑 때문에 기증늑연골이 더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면, 기증늑연골도 사실 와핑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재료 특성의 문제일 것 같고, 그걸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냐, 이거는 이제 술자의 경험과 기술의 영역일 것 같아요. 좀 너무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픕니다. 아픈 거 맞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 채취하면 아프거든요. 근데 제 경험의 이제 확률로 보자면은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보다는 보통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. 좀 아파하셨다는 분들이 반? 자기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아파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한 3, 4일 정도 통증이 있고 좋아지시는 편이니까, 통증에 대한 걱정이 너무 있다면 그것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, 내가 여기 흉터가 남아도 괜찮을까? 이 정도만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가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,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